9명 경우의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이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고요. 급여도 굉장히 박봉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진 철학도 있었겠지만 직원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제시한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정부가 법을 개정하는 이것을 보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공단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요. 군청하고도 좋은 관계 속에서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 개정은요, 특히 인건비 비율,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입니다. 어떻게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로서만 운영이 됩니까? 좋은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자원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비율은 밥 3그릇 주면서 하루 살아라, 그거밖에 제시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해마다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얼마 전에 직원회의 때 다 무산됐습니다. 무산시켰습니다. 인건비 비율을 지키다 보면, 정부에서 제공한 법을 지키다 보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좀 보건복지부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저는 견뎌왔습니다. 해냈습니다. 근데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초창기에 건물만 지은다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적자였고, 초창기에는 그 적자를 메꾸려다 보면 월급 한번 제대로 받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러면서도 견뎌왔던 것은 미래에는, 앞날은 이렇게 되겠지 하는 희망 때문에 우리가 버텨온 겁니다.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조정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자꾸 관리하고, 그러려면 훌륭한 자녀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서포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훌륭한 부모의 서포터가 훌륭한 자녀를 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관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가 제일 어르신들 제1선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서포터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은 순전하게 통제하려고만, 잘하고 있는 센터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비율을 지키다 보면 앞날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냄새 맡으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절대 대규모 시설은 그런 시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대규모 시설은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공동생활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거의 8, 9년을 공동생활을 운영하면서 저희 어르신들이 제일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밥 냄새 맡으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주간보호랑 같이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접할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런 좋은 조건의 소규모 시설을, 공동생활 가정을 보건복지부는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봐도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작은 시설들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왜 우리 보건복지부만은 소규모 시설을 줄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꼭 크게 져가지고 복도식의 수용소처럼 그 대형화된 시설들을 왜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중에 늙어서 이런 시설, 어떤 시설에 가고 싶냐. 지금의 요양원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요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건복지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들면 내가 어떤 자녀들하고 산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시설에 간다면 어떤 시설에 갈 수 있을까? 가정과 같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개인 한 명 한 명의 그런 특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적어도 내 공간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내 프라이버시도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공동생활 가정이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도 법안이, 장교양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공동생활 가정이었습니다. 별장과 같은 아늑한 공간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쉼을 쉴 수 있고 내 공간이 있고, 그리고 시설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대형 시설은 어렵습니다. 짜장면 못 시켜 먹어요. 물론 와서 뭐 식당에서 하기는 하지만요, 저희는요 공동생활을 운영하면서 짜장면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의견 모아가지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요, 치킨도 시켜 먹고요. 정말로 내 집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왜 그런 좋은 공동생활 가정을 일부 잘 못하는 몇몇의 기관 때문에 다 죽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간보를 운영하시면서 이 재가에서의 인건비 비율, 적정 비율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고, 또 공생을 함께 운영하시면서 공생의 좋은 점,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서비스라든지 그런 접촉적인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장점들,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다음 지역 거점에서 어르신들을 잘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원장님처럼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오늘의 개막식 마지막 순서로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세상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단식을 조남원 부총재가 하실 때 저는 취재차 여러 차례 가서 보니까는 거기 참석하셔서 1인 시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억울하신 분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우리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 이렇게 그런 억울함을 표할 수 있고 전달을 청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그런 장소를 만들고 그런 걸 방송을 통해 전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장교양은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앞에 보건복지부가 또 버티고 있죠. 전망이 좋죠. 물론 저 벽이 굉장히 두꺼운 벽이라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지금 현재 방송으로 진행하면서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국회에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벽이 두꺼운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세상 끝까지 아마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막식 마지막 순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동두천에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뭔가 잘못했다고 행정부서가 조치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억울하다고 행정구제 요청을 해서 행정소송을 했다. 자, 말하자면 노인학대라고 하는 걸 사례로 보면, 노인학대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자, 노인학대 보호기관에서 조사를 나와서 거기서는 크게 별일 아니다,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일개 공무원이 임의대로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6개월을 내리고 나니까 당연히 행정구제 신청을 하겠죠. 행정소송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를 해서 검찰에서도 그 노인학대를 하신 분은 기소유예가 되고 시설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나서 끝났는데, 공무원은 그렇다면 항소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항소할 시간에 항소도 하지 않고 아직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겠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 공무원도 있을 수 없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일개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억울한 사연 지금 여러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도 이 문제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면담을 요청할 얘기인데, 오늘 대표에서 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좀 이따 인터뷰를 다시 별도로 할 거니까 간단하게 오늘 참석하신 소감이나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 세션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간단히. 예, 안녕하십니까. 동사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어르신이 너무 좋고 어르신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누군가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나라에서 정말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은 시설에 있는 시설장들이 견디다 힘들어서 세상을 등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끔 나라가 많이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청사,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장교양 국민기본권